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레이스는 시작됐습니다. 자,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콕 집어서 공격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은 이거 해도 너무하다, 윤핵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역시 오늘 대통령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장제원을 공격한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의 비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해서 간신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뉘앙스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공격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주변 관리도 못하는 아주 무능한 바보 같은 인물로 비판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를 함부로 재단했다가 결국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저는 멘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평가, 논평을 하는 심평 변호사, 사실 심평 변호사는 보수 진영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자,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심평 변호사의 글은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이럴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니까 탈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을 창당해 정계 개편을 하고 다음 총선은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연합당과 윤석열 신당, 민주당 또는 정의당, 이렇게 맞붙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신뢰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는 안철수가 싫다, 안철수는 당대표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발언 중단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당이 분당되는 사태가 생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음 총선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당대회 때문에 당이 분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좀 큰일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당대표 선출이 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입니다. 심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이 국힘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기세를 얻었다, 안 의원은 윤심이 아니라 윤임을 주장하며 자신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관계는 항상 긴장의 선을 그리며 어긋나왔다는 점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관계는 처음부터 좋았다고 할 수 없다.
대선 과정에서 1차 단일화 작업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안 의원은 그런 물밑 작업 자체를 부인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며 합의의 완성을 거부했다. 그 후 내가 윤석열 후보에게 꼭 다시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진언했을 때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신뢰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표시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인수위 시절이나 조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양자 합의의 정신을 지키려고 가급적 노력하였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의 사정으로 이러한 노력은 번번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본다. 지난 대선 과정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후 여러 어려운 과제가 속출했을 때 안 의원이 정부 편에 서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한 자취가 전혀 없다. 심지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독사가 맹렬히 도가를 박으려는 듯이 윤 대통령 측을 공격해도 안 의원은 멀찌감치 내다볼 뿐이었다. 그는 국정의 방관자로 지금까지 일관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내년의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생사를 가를 중대사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여당이 지면 윤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어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다 결국 허망하게 사라진다. 안 의원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취해온 철저한 방관자적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이 느닷없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서 윤 정부를 돕겠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심지어 조롱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자, 아마 무난하게 김기현 의원이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책임당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항상 그 속의 변화무쌍한 인자를 내포하고 있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국힘당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심판적 의미를 갖는 총선을 자신을 간판으로 내거는 선거를 하고 싶은 강렬한 희망과 의지를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과 같이 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 국힘당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당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연합당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의 이 예측, 김기현 의원이 무난히 대표가 될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안 의원이 되면 윤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